네, 이어지는 세션은 스타트업 초보자분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비기너 트랙입니다. 앞에 계신 학생분들도 취준생 혹은 직장인 여러분, 고연봉의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또 창업에 뛰어드는 창업가들의 이유가 궁금한 적 있지 않으셨나요? 이번 세션은 성공한 창업자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세션입니다. 야나도의 김정수 대표님을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야 너도 창업할 수 있어의 세션을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랫텀의 조상래 대표입니다. 이 세션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와 가능성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창업이라는 길이 특별한 사람만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창업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수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나두 김정수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야나두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의하기는 모티베이션 테크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동기부여해서 스스로 성공의 길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플랫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제 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영어에서 성공했던 거를 또 클래스 그리고 사이클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사업은 운동과 학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플랫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헬스케어 쪽 사업에 저희 야피 무브와 야피 사이클이 있고 에듀테크 쪽에 야나두 영어와 야나두 스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매출 3억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매출 1,000억을 넘으면서 또 BP도 달성하고 아마 상장까지 이르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준비는 좀 많이 해 가고 있고요. 창업에 대해서는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했고 또 스타트업에서 또 중견기업에서 그리고 또 카카오에 합류하면서 카카오 또 계열사 대표의 또 역할도 또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야나두와 합병하면서 또 새로운 그림을 또 그려가는 다양한 여정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스타트업 씬에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야나두 하면은 영어 먼저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헬스케어 쪽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스 스마트폰을 개발한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이때 전 세계 최초로 윈도우즈 베이스 스마트폰을 출시한 공을 인정받아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고연봉의 안정된 직장을 떠나서 이 스타트업 씬에 뛰어드셨는데 대기업을 떠나 스타트업을 선택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냥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이제 전공을 하고 또 석사 때 되게 운 좋게 모바일 OS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삼성에 좀 들어가게 됐고 첫 직장이 이제 삼성이었는데 당시에 삼성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할 때 합류해서 또 운 좋게 되게 좋은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들을 이제 내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삼성에 있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 되게 늦게 했습니다. 저는 20석사까지 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학부 석사하고 28에 삼성에 들어가서 10년을 했으니까 38에
시작한 거죠. 굉장히 꽤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딱 지금 생각해도 명확한 게 학생 때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닷컴 이렇게 막 사업하는 거를 열심히 봤는데 저는 기회를 이제 갖지는 못했고 넥스트 스텝이 이제 분명히 모바일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한 삼성 한 5년 정도 다니면 올 줄 알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아이폰 3 나오고 이제 갤럭시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더 이상 이제 창업이나 새로운 것을 도전할 기회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30대 후반 되면은 다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약간 그 고민하는 시점에 나와서 좀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스타트 한 12년도죠. 2012년도에 이제 스타트업 전문 매체 플랫폼을 창업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한 32살이었는데 그때는 스타트업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때였고 예, 그때만 해도 벤처기업 이 정도였는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면서 이게 쭉 왔던 건데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막상 처음에는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좀 이어가면 한국에서 특히 창업이라는 창업에 대해서 사회적 시선이나 안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창업을 결정하셨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창업을 좀 이렇게 많이 독려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나왔는데 실제 나와서 도전해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 시스템이라든지 생태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잘 돼 있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체를 이제 독려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하지만 이제 처음 나올 때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을 다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였으니까 꽤 그때 스마트폰 개발자가 지금 뭐 AI 개발자 수준 정도였으니까 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직장 지금 이제 100세, 120세까지 사는데 아무리 대기업들도 뭐 50대, 60대 되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게 성공하더라도 그 넥스트 미래를 찾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 나이 들어서 제가 창업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 더 경력이 쌓였고 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을 때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때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게 일단 가장 컸고요. 근데 그때 심정을 뭐 솔직하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뭐 살기 좋은 푸른 초장 같은 이런 잔디 있고 막 있는 녹지에 절벽 위에 있는데 절벽 밑에는 완전히 시퍼런 바다인 거죠. 그럼 저기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저보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저 섬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가면은 그때부터 너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포기하고 뛰어내릴 것인가? 뛰어내리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주변에 많은 멘토분들이 열심히 뭐 수영 못해도 열심히 가면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눈 찔끔 감고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 결국은 야나두라는 회사도 또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은 하실 것 같지만 좀 더 젊고 패기 있고 내가 뭔가 도전해 볼 수 있을 때 한 번 더 도전해 본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막 갑자기 요즘 한창 인기였던 그 무쇠소녀단이 생각이 나는데 철인 3종 그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제 수영을 못 하는데도 철인 3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게 진짜 도전을 해보지 않고 난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내가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보면 흔한 이제 편견 중에 학벌이나 스펙에 대해서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해서 성공이 달라진다는 점이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은 이런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벌이나 스펙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도 삼성전자 들어갔고 또 창업을 하셔서 되게 제가 학벌이 되게 좋아올 것 같지만 솔직히 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했고 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고 또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들도 잘 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삼성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창업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좋은 학력에 좋은 스펙에 좋은 능력이 스타트업을 할 때 또 투자를 받을 때 또 사업을 뚫고 나갈 때 좋은 이점들은 있지만 근데 막상 이 나와서 스타트업 씬에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보시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고졸 출신 분들의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걸어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분들인데도 도전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학력이나 뭐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야나두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교육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원식, 몰입,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책인데 각각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요약해드리면 원식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몰입은 어떤 일이든 몰입하면 성공한다는 케이스 스터디고요. 그릿은 끝까지 밀고 가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을 다 합치면 성공의 공식은 한 가지 일에 내가 몰입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성공하는 거죠. 마치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떨어지는 빗물에 바위가 뚫리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빗물이 어떤 능력과 뭐 스펙과 뭐 학벌이 있겠습니까? 없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 분야를 찾아서 계속 그걸 뚫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그는 모든 성공하신 분들의 그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가서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에너지가 결국 어떤 분야든 진출했을 때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내가 성공하는데 절대적인 팩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꾸준함과 끈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그 의자 밑에 보면 빨간 불과 그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학벌이나 화려한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파란 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빨간 봉을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2개를 다 켜신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벌이나 화려한 경력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다들 의견을 주셨네요. 이게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예비 창업자들이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젊은 분도 많으신데 창업이 첫 발을 내딜 때 두려움을 느끼며 주저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님은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는지 혹시 있었다면 그런 이제 감정의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때 뭐 결혼도 했었고 쌍둥이 아들도 있었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렇다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제 집에 있는 그 삼성 다니면서 열심히 모았던 집 뭐 얼마 안 되는 집 그거 이제 대출 빼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정말 이거 망하면 이제 뭐 다시 회사 들어가거나 뭐 어디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서 또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더 기반이 없는 거죠.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그 부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 중에 이제 또 친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이렇게 되게 상담을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너무 모르겠다. 실패하면은 나는 그냥 망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너가 삼성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처럼 밖에서 일을 하면 100%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100%라는 그 말에 딱 꽂혔어요. 아니 창업은 되게 위험한 건데 왜 100%라고 하시지? 근데 그 대표님의 이야기는 보통 대표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중간에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좀 놀거나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더 신 게 그때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좀 옛날이었으니까 그 부산에서는 이제 어묵이 한 200원 정도 할 때였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서울에서는 500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부산에 어묵 공장 가서 어묵을 떼오면은 되게 싸단 말이죠. 뭐 한 50원 이렇게 되면 그럼 너가 예를 들어서 어묵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산에서 어묵을 50원에 따와서 서울에다 500원에 이제 팔면은 그거를 뭐 지금 삼성에서 일하듯이 정말 쉬지 않고 그것만 했을 때 뭐 그냥 500만 원, 600만 원 벌지 못하겠냐 그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500만 원, 6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도 벌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냥 어묵 사업도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너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했을 때 그것보다 더 벌 수 있다라는 거는 100%이지 않겠냐. 딱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머리를 딱 맞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되겠구나. 그때는 이런 성공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100%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좀 그 말이 지금도 많이 남고 그래서 지금도 되게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이제 일임을 하고 있는 거는 그때 그 정신을 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붙이면 저도 창업에 있어서 대표자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도 회사 대표를 지금 이제 13년 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코로나 기간 때 조금 나이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마음을 잡고 요즘 제가 최근에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이쪽에 러닝 시장이 너무 핫한데 매체가 없어서 다시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가지고 있는 플랫텀이라는 스타트업 전문 매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이제 저도 각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법인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또 다른 매체를 하나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러니까 돌이켜봤을 때 정말 내가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데모를 봤을 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 더 와닿는 그런 이제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창업자에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창업자의 이제 마인드셋은 이미 창업을 결심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도전하겠다는 그 마음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마인드셋보다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비즈니스 플랜을 잘못 짜서 실패하거든요. 결국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분야가 나와 맞고 그 분야에서 나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들을 찾아내고 그 강점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그 강점을 통해서 또 투자를 유치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걸 또 도전해서 성공시키면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계속 스몰한 비즈니스 플랜에서 점점 큰 비즈니스 플랜으로 확대되는 건데 이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기획하고 실현하고 성공시키느냐 요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각자가 생각하는 창업 분야에서 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샘 탐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비즈니스의 규모라든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특별한 학벌이나 스펙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는 것들이 뭐 아직은 뭐 이렇게 낯설게 느낄 수도 있지만 대표님께서 이런 창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이제 첫 그럼은 일단 본인의 마음의 어떤 결심이겠죠. 이 결심을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심이 되게 어려운 게 만약 회사를 다니거나 학생 때 이 플랜을 막 짭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데 그냥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 지웠다 막 계속 반복돼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심을 통해서 첫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그림이 보이고 그 다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결심을 통한 첫 시작을 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성공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 결심을 해서 그 실행을 옮기는 것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기차가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대표님께서 쌍둥이 자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에게도 창업을 권장하시나요? 네, 물론이고요. 저도 삼성을 다닐 때는 그냥 얘네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애들한테는 창업을 해라라고 어릴 때부터 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저 쌍둥이가 둘 다 커서 둘 다 대학생입니다. 한 명은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한 명은 IT를 전공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제 2학년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저도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디자인과 IT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큰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그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본인들도 지금은 그걸 전공하고 열심히 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이 창업을 하라고 권장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창업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창업을 할 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때려치우고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부모님께 다시 제가 여쭤봤을 때는 창업하기 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뒤늦게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결국은 지지를 해줄 수 있고 주변 사람 지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자녀가 내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패하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막상 못하는 거지만 이제 막상 또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또 지지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분이 바로 주변의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했던 이제 우리가 지금 자녀분들 창업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응원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 길은 너무 불안정하고 힘들 거야 창업은 반대다고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파란색, 아니라고 말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빨간색을 한번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네, 파란색이 더 많네요. 빨간색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늘려주신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의 길이 이제 걷는 과정에서 되돌이켜 보면 지금의 삶이랑 직장 상이 이제 생활이랑 어떤 게 더 만족스러우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답은 이미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이제 지금이 훨씬 낫고요. 저도 이제 그 나오고 나서도 한 번씩 이제 삼성이랑 아직도 저희가 또 헬스케어 하니까 삼성 헬스랑도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삼성이랑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이렇게 자리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가보면 야 내가 어떻게 저 좁은 자리에 앉아서 10년을 일했을까. 왜냐면 세상은 엄청 넓고 할 일도 많고 진짜 내가 도전할 것도 많은데 나는 저기에 갇혀 있지 않았나 이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결국 나와서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숙을 하고 많이 배웠고 견문도 많이 넓히고 생각도 많이 넓히고 삶을 살아가는데 일단 훨씬 좀 풍성해진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때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창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 자녀들도 결국은 또 창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뭐 주변에 또 젊은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는 다 창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더 많고 또 세상에서 더 넓게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 거고 결국은 회사 다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는 시대고 더 많은 이제 다양성들이 허락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CEO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정말 전 세계에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좀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창업을 망설이는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시간이 많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저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뭐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뭐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대학 가서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싫었어요. 이게 딱 틀에 잡힌 공부가 너무 싫었고 그리고 다행히 어릴 때 컴퓨터는 되게 좋아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또 삼성에서 또 창업하면서 또 좋게 투자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카카오에 또 매각이 되면서 또 카카오의 계열사의 대표로서의 또 역할도 또 하면서 그때 또 굉장히 좀 많이 배웠고요. 그 배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또 야나두와 합병하면서 저희가 지금의 이제 헬스케어와 에듀테크를 이루면서 약 1,000억 가까이 매출을 내는 또 좀 이쪽 분야를 리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첫 시작을 내가 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원식 몰입 그릿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플랜을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고 그걸 계속 수행해서 스몰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결국 어느 순간 그게 합쳐져서 큰 성공으로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야나도 그렇고 아직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 모티베이션 테크에서 헬스케어 쪽을 좀 더 강화해서 글로벌로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야나두가 우뚝 서기 위해서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소중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도전하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극복하고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여러분도 새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창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창업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 첫 발을 내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정수 대표님과 오늘 세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관객석 뒤에 있는 백스테이지로 부스로 오시면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